안녕하세요. 요즘 금융시장,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보면 정말 정신없죠. 네, 맞아요. 변동성이 엄청나죠. 이런 거 보면 그냥 미래를 딱 보여주는 수정구슬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럼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이게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요. 금융시장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금융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첨단 기술을 쓰고 있는지 다룬 유튜브 영상이에요. 단순히 요약보다는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우선 전통적인 방법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네,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어떤 경향성, 이걸 드리프트라고 부르던데 거기에다가 무작위 변수, 그렇게 표본을 막 던져 넣어서 미래 시나리오를 수없이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가능한 경로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네, 맞아요. 계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시장은 이미 저만치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게 너무 느리다면 대안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양자 컴퓨팅이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양자 컴퓨팅이요? 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뭐랄까 금융계 거물들이 이 기술에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위험 관리라든지 아니면 옵션 같은 복잡한 파생 상품 가격을 매길 때요, 기존 몬테카를로 방식의 속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단순히 계산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수준의 분석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요, 미래의 양자 컴퓨터로 지금보다 100배 빠른 계산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100배요? 와, 네, 물론 아직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해서 한 5년 그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곤 하지만요. 5년이라 그래도 대단하네요. 반면에 JP 모건은 좀 다른 방식인데요. 지금 당장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 수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요? 그러니까 계산 중간에 큐비트를 측정하고 초기화해서 다시 쓰는 약간 영리한 방법을 연구 중이에요.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든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거죠. 큐비트를 재사용한다고요? 흥미로운데요? 근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렇게 빨라지는 건가요? 양자적 우위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핵심에는 진폭 추정이라는 좀 특별한 양자 알고리즘이 있어요. 진폭 추정. 좀 어렵네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만약에 아주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 키를 재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네. 기존 몬테카를로 방식은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뽑아서 키를 재보는 거랑 비슷해요. 꽤 많은 사람, 그러니까 표본수 M이 많아야 평균값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그 정확도는 뽑은 사람 수의 제곱근, 루트 M에 반비례해서 좋아져요. 제곱근의 반비례. 그러니까 정확도를 10배 높이려면 표본을 100배나 더 뽑아야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표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네네, 이해됩니다. 그런데 양자 진폭 추정은 달라요. 이건 마치 어떤 특별한 렌즈로 광장 전체를 한번 쓱 훑어봐서 평균 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알아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계산 횟수가 표본수 M 자체의 반비례해서 줄어들어요. 그냥 M의 반비례요? 이거 제곱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확도를 10배 높이려면 계산 횟수도 그냥 10배 정도만 늘리면 되는 거죠. 이걸 거의 제곱에 가까운 속도 향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거의 제곱? 네.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으로는 1억 번 계산해야 했던 문제도 양자 방식으로는 훨씬 적은 계산으로 똑같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1억 번이 훨씬 적은일수록 이건 진짜 판도를 바꾸는 기술인데요? 그렇죠. IBM에서 만든 금융 시뮬레이터 결과를 보면 실제로 옵션 가격 계산할 때 이 양자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빨리 정답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아직 오류도 많고 극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기술이 진짜 금융시장에서 널리 쓰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현실적인 장벽은 없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직 양자 컴퓨터는 오류에 좀 취약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랄까, 초길 기술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아직은 좀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 잠재적인 보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술이 만약 완성되었을 때 얻게 될 경쟁 우위가 너무나 크니까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선점 경쟁이군요.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핵심 문제 해결 능력을 먼저 차지하려는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치열하네요. 자, 그럼 이게 듣고 계신 분들께는 혹은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투자 위험이나 복잡한 금융상품 가치를 지금보다 훨씬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요. 상상만 해도 흥미롭죠. 네.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시장에서도 더 빠르고 어쩌면 더 나은 금융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금융시장 예측은 여전히 어렵고 전통적인 몬테카를로 방식은 속도라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양자 컴퓨팅, 특히 그 진폭 추정 같은 알고리즘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속도 향상을 약속하면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말 미래를 걸고 투자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속도와 정확도의 혁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로 얘기한 건 개별 자산의 가격이나 위험 예측이었잖아요. 네, 주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문제는 여러 자산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최적의 투자 묶음, 즉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도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최적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포트폴리오 최적화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양자 컴퓨팅이 단순히 개별 자산 분석을 넘어서서 이 최적의 투자 조합을 짜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계산 속도 형상을 넘어서 투자 전략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